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김은정 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래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54평 건폐율이 나오는 땅에 6평에 또 3m 천장고를 가진 옥탑 계단실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나요? 또 건폐율의 8분의 1 이하 계단실은 12m까지 높이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하고 궁금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바닥면적, 또 연면적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용적률 맞아요. 근데 건폐율은 리을 받침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율자나 뭐 열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앞에 받침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죠, 모음, 또는 니은 받침이 들어올 때는 율자를 씁니다. 율. 건폐율, 폐자가 모음이죠. 그래서 율자를 쓰고, 용적율은 용적, 기역 받침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률입니다. 리을. 그래서 직렬, 병렬, 뭐 수열 이런 거 다 리을 받침이고,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가는 거 방어율, 백분율, 이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은 아닌데 이런 거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든 김은정님의 그 질문은 건폐율에 의해서 54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이죠. 그래서 이제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밝히진 않았지만 김은정님 땅이 용적률이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54평이 40평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54평을 어떻게 해요? 퍼센트 백분율이니까 나누기를 0.4로 나누면은 135평이 나와요. 또는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20%다. 그러면 대지가 아마 270평일 거예요. 그렇죠? 54평을 0.2로 나누면은 270평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럼 또 건축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용적률이라는 거는 표에 뭐 간단히 연면적이라 그랬는데, 연면적은 뭡니까?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하면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이다. 우리가 연면적 하면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인데, 그게 지하층까지 다 포함해서 연면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은 연면적이 얼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하 면적이 다 포함됐지만은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니까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이다. 그러니까 지상층에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 면적은 뭐고, 연면적은 뭐고, 또 바닥 면적은 뭐냐, 요거를 좀 잠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도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대지 면적도 수평 투영 면적이다, 대지 면적이. 그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안 하면은 그냥 줄자로 막 땅에 가서 이렇게 재보면은 다 틀려요. 그림에서 보듯이, 자, 좀 제가 과격하게 그렸는데, 산이에요, 산. 경사가 가파르죠. 그러면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보면은 밑에가 뭐예요? 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제가 좀 급하게 지금 갖다 띄워왔더니 숨이 좀 차네요. 이 경사 그대로 면을 보면은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하고 실제 이렇게 경사 가진 땅의 그 면적은 달라요. 울타리를 쳐도 울타리를 8만큼 가야 돼요. 근데 그냥 평지다 그러면 5만큼만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평 투영 면적이라 하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건물을 다 지었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면적이에요. 그럼 그림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거기서 또 제외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지표면 1m 이하는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서 말은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이 뿔뚝 솟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표면보다 1m 넘게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으면 그 지하실 튀어 올라온 면적도
건축 면적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80cm밖에 안 올라왔다. 지하실 뚜껑이. 그러면은 그게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외벽 중심선 벽 두께가 콘크리트인데 뭐 20cm다. 그럼 20cm 중심선 그 중간 10cm부터 해가지고 1m가 넘는 그 체양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1m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 넘는 부분, 그러니까 체양이 예를 들어서 2m가 나갔어요. 그러면 1m까지는 제외하고 넘는 1m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m 이하 5개 계단, 계단인데 1m가 안 돼요. 그러면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데크를 하는데 데크를 1m 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데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데크를 넓게 하더라도 1m 그 이하로 했을 때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뭐냐 하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라 이겁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여기서 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지하실 면적, 그거 제외합니다. 지하층 면적.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그걸 제외시킵니다. 연면적이란 개념은 몽땅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땐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 또 지상에 이렇게 주차 용도로 하는 데는 연면적을 또 제외시켜줘요. 그 취지는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장려하는 겁니다. 되도록 주차장 면적을 할애해서 그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초고층이라든지 준초고층. 또 초고층은 뭐냐?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거기서 초고층, 준초고층에서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있어요. 일정 그 초고층에는 피난 안전 구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피난 안전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 규정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 공간.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은 위에를 평지붕 안 하고 경사지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거기다가 그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규정인데, 그런 거는 연면적에서 제외를 한다 이겁니다. 그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이라는 거를 또 이제 보시면은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이게 구별도 안 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닥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각 층에서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벽이 없다, 그냥 기둥으로 된, 그러면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그 수평 투영 면적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또 바닥 면적으로 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벽이라든지 기둥으로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특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주유소에 가면요, 기둥 두 개가 딱 서 있고, 뭐 기름 넣는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노피식으로 뚜껑을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근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기 때문에 기둥 중심선 연결해봐야 면적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바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뚜껑 테두리 1m를 쭉 돌아가면서 뺀 그 가운데 면적, 그거를 바닥 면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 발코니라는 건 뭐예요? 벽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발코니입니다. 근데 이제 위층하고 아래층, 예를 들어 아래층이 10평이고 위층이 뭐 5평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튀어나오는 그런 데를 베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구별도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보시고 잘 구별 좀 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피로티 구조. 피로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요새 뭐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을 전부 기둥으로 세웠어요. 원두막처럼. 그 부분을 피로티라고 그러죠. 그것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김은정 님이 질문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또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승강기 탑,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려면 보통 유압식 같으면 소규모에서 밑에 기계실이 있는데, 보통은 이 옥상 쪽에 기계실이 있어요. 모터가 있고 뭐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그게 승강기 탑이죠. 그리고 계단탑입니다. 이 김은정 씨가 물어본 계단실, 옥상으로 튀어나온 계단실인데, 요거를 정확히 말하면 계단탑이라 그래요. 그 밖에 장식탑이라든지 다락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요. 뭐 기타 이제 옥 외에, 그쵸, 실내에 붙어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피난 계단 같은 것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서 건폐율의 8분의 1 이하 계단실은 12m 이하까지는 높이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데, 자, 그림에서 보듯이 건물 기본 높이가 있고 그 전체 그 건축 면적의, 또 바닥 면적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800평방미터 같으면 8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평방미터죠. 100평방미터 이하는 그 100평방미터 이하의 계단탑은 그 높이를 그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분의 1 이하의 계단탑의 면적을 갖더라도 그 계단탑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계단탑이 15m예요. 그러면 15m에서 얼마요? 계단탑 12m를 빼고 12m 초과하는 그 높이는 건물 높이에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 건물 전체 높이가 30m예요. 그리고 계단탑이 15m예요. 그러면 12m를 빼면은 3m가 남죠. 그래서 건물 원래 높이 예를 들어 30m다. 그러면 3m를 더해서 33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단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초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800평방미터 바닥 건축 면적인데 120평방미터에 그럼 8분의 1이 넘죠. 그럴 경우에는 건물 높이가 예를 들어 30m다. 그리고 계단탑 높이가 예를 들어서 15m다. 그러면은 15m를 더해서 30m 더하기 15m, 45m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 말에 이 질문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 바닥 면적은 다 바닥 면적을 합치면 그게 연면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인데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거는 또 뭐 지표면 1m 이하 돌출되지 않은 건 제외하고 외벽 중심선에서 1m 그거까지 공제하고 그런 이제 처마, 차양 이런 거, 그 다음에 1m 넘지 않은 바깥에 그 계단 있죠, 계단 이런 것들을 건축 면적에서 또 제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구독자 김은정님이 어떤 뭐 건축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4평 건폐율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건축 면적이 54평이라는 얘기인데 6평 계단실. 그러면 54평에 대해서 8분의 1이면 6.75평이 나오는데 6평이니까 어떻게 돼요? 8분의 1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요 계단탑, 계단실이라는 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8분의 1이고 뭐 그런 규정을 떠나서 8분의 1은 높이 규정을 할 때 여기 나오는 거고, 계단탑은 계단탑이라는 그런 기능적인 이유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4평에 대해서 8분의 1이 넘는 면적의 계단탑이다. 예를 들어서 뭐 7평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높이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거는 3m의 천장고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기준은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바깥에서 봤을 때의 그 맨 끝에 높이. 그러니까 천장고가 3m면 천장 속 공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위에 또 파라펫이라고 조금 이렇게 옥상에서 올려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4m도 될 수 있고 그래요. 6.75평이 8분의 1인데 6평이니까 8분의 1이 안 넘죠. 그래서 요 계단탑 높이는 건물 높이에 산정을 하지 않는다. 제외시킨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 지난 질문은 뭡니까? 구독자 강명호 씨가 이제 스틸 하우스하고 목조에 대해서 그 열 전도율에 대한 성능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요 답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지금 또 뭐 시간이 적어서 막 좀 뛰어왔더니 좀 숨이 차요. 예.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장마철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